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심정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.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말아야 할 그 몇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겠죠. 어느 누군가는 이제 이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고 몹시 흥분해하면서 막 분노 발작 버튼을 눌러대기 시작합니다. 당장이라도 그 년놈들을 능지처참해야 한다면서 이제 난리를 치기도 하죠. 한 번 한 놈이 두 번은 못하겠냐며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해요. 그런데 또 옆에서 듣고 있는 누군가는 또 눈물을 흘려요.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생겼냐며 울음을 터뜨리느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.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 바람핀 인간은 또다시 그럴 확률이 높다며 만일 용서를 하게 되면 또다시 이러한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번 기회에 이혼을 해야만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던 또 누군가는 또 이런 말을 하죠. 괜히 상간녀 찾아갔다가 일만 더 커지게 되면 어쩌냐 이 말이죠. 그리고 네가 그럴 용기라도 있냐라고 좀 말하면서 또 그냥 억울하고 분통 터지기는 하지만 참고 넘어가라고도 합니다.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니까 최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해요. 그 옆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이런 말을 또 해요. 다른 사람들 보니까 결혼하고 무척 오랜 기간 동안 바람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속고 산 사람도 있다더라. 오히려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또 대놓고 상간자를 만나고 다니는 인간들도 있다더라. 또 어느 놈은 때리기까지 한다더라. 생활비도 안 준다더라.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너는 그나마 낫지 않냐. 그러니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다려 봐라 라고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진짜 어렵게 입을 열어요.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. 내가 뭘 할 수 있겠어.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. 이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죠. 그런데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.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누군가들은 다 자기 자신이에요. 자기 자아죠.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, 슬픔, 뭐 부정적인 거, 뭐 초긍정, 이 좌절, 이게 다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했던 말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순간적인 감정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돼요.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고 그 상태 감정, 어떤 날은 슬프고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화가 나고 또 어떤 날은 긍정적이 되고 또 어떤 날은 부정적이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됩니다.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그래요. 그래서 그것이 용서가 됐던 이혼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결론적으로는 그 상태 그 상황의 감정에 따라서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제 그 감정에 맞는 행동을 딱 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얘기해요. 그때 왜 그랬을까? 왜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? 왜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? 내가 그때 잘못했네.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. 이게 바로 또 이제 후회하는 감정. 이 또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. 이러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감정 변화가 계속 생겨요.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 감정에 따라서 너무 충실하게 그 감정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나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빠른 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빨리 처리 안 한다고 해서 내 배우자, 상간자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뭐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나 혼자 조급할 뿐이에요. 나 혼자 조급할 뿐. 그래서 결국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할 일입니다. 그러려면 자신의 여러 자아 중 하나인 신중한 자아가 나올 때까지 분노, 슬픔, 부정, 소심, 지나친 긍정적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잠이 들었을 때를 기다려야 신중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. 그리고 신중한 자신이 나왔을 때 그때 내린 결정으로 그에 맞는 일 처리를 해도 조금도 늦지 않습니다. 신중해진 그때 모든 걸 묵묵히 해 나가시는 것이 후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.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도 우리한테는 또 미련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. 다만 그 후회가 큰 후회가 아닌 작은 후회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단 1%도 후회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일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. 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은 이 외도한 배우자의 잘못이 맞아요.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일처리를 잘못한 것은
것은 그때부터는 배우자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경솔한 자신의 탓입니다.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. 그러니 이혼이 되었던 용서가 되었던 이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. 이 30년 가까이 지금의 일을 하면서 저 그냥 뭐 시계 추 마냥 왔다 갔다 한 것만은 아니에요.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 말 믿고 제 말 잘 한번 듣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.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입니다. 끝.